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불리며 한반도 평화의 기대를 한껏 부풀겠던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비핵화의 구체적 첫발을 뗄 것으로 예상했던 하노이 선언이 불발로 끝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은 긴급 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규진 보도본부장과 이병관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1박 2일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급변한 분위기, 정훈교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0일 만에 다시 손을 맞잡으며 1박 2일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양측이 각각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담판을 앞뒀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재 완화 조치를 준비한 듯 북한 경제를 돕겠다고 말하자 미국이 어떤 카드를 보여줄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라는 말에 곧장 미소를 보였습니다. I think that your country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unbelievable, unlimited. And I think that you will have a tremendous future with your country, a great leader.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And we will help it to happen. 이어진 비공개 회담과 친교 만찬에서도 좋은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혼자 시간 동안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독 회담 등 본게임을 앞둔 오늘 오전에도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하노이 선언의 공란이 원만히 채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노력도 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for being here. We're having very productive discussions. We'll see where it all goes, but we are having. 그러나 북미 간 막판 조율이 예상 밖에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확대 정상회담 뒤 예정된 업무 오찬 형식의 점심 식사가 취소됐습니다. 식사 후 예정된 공동 합의문 서명식도 없었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서 숙소로 떠났습니다. 기대했던 하노이 선언이 무산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네, 첫날 회담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돌연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서로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고 있던, 요구했던 상황이 너무 달랐던 거죠. 네. 사실 저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양 앵커께 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좀 핵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한 미국이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핵을 우리 부동산에 좀 비울게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부동산, 큰 아주 멋진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 부동산 미국한테 주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부동산을 미국이 사겠다 할 때 우리가 보통 계약금이나 돈을 먼저 주지 않나요? 소유권 등기 이전하기 전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은 핵을 먼저 달라. 집을 나한테 소유권을 나한테 먼저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줄게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니 부동산 할 때도 돈을 먼저 주는데 계약금 100% 1억짜리 집이면 1억을 다 주지 않고 계약금 1,000만 원이라도 주는데 계약금 좀 달라는 겁니다. 김정은.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계약금은 김정은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영변 핵사찰. 여러 가지 우라늄 핵도 있고 북한에 어디 있는지 모를 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변 핵사찰, 영변 핵폐기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으니 거기에 계약금 네가 잘라. 그 계약금으로 요구했던 게 경제제재 해제, 일부 경제제재 해제입니다. 네네. 조금 수출이라든지 뭐 이거 좀 숨통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나 그 계약금도 못 주겠다. 네 부동산부터 먼저 줘. 그 다음에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JW 메리어트 호텔 기자회견에서 좀 전이죠. 이번 하노이 선언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제재가 쟁점이었다. 즉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구 사항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없이는 경제 제재 완화를 못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큰 선물, 즉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면은 뭐 우라늄 핵물질을 뭐 폐기한다든지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가야 미국에 가서 내가 제재 완화를 일부 해줬는데 나는 이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 텐데 그게 약했다. 너무 김정은이 제시한 그런 비핵화 선물이 약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완화 안 해주는데 더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선언이 불발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이런 폭로도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공경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협상 입지를 더욱더 좁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간이죠. 어제 트럼프의 그 개인 변호사였죠. 네. 신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클 코언이 그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정치적 치명상을 그런 타격을 받는데 발언을 폭로를 이렇게 하게 되죠. 네. 이것이 오늘 하노이 현지에서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이 코온 청문회를 대서특필해서 트럼프를 더 공경에 몰아넣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커라는 표현이 있는데 퍼주고 줄 거 다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서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서커가 돼서 제재 완화 해주고 너무 많이 퍼주고 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고 그것이 코온 청문회가 그런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규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이제 대체로 동의하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한 코언 사실 자기가 정말 아끼던 신복이던 개인 전 변호사가 그렇게 자기가 러시아 당시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메일을 해킹하는데 러시아가 수사관에게 러시아 당국이 개입됐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공모설이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거기다가 이제 뮬러 특검, 그리고 러시아의 내통설에로 뮬러 특검이 계속되고 한창 진행 중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 북미 협상에서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얻지 못하고 갔을 경우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여기서는 한 발 조금 더 미래를 보고 다음 담판을 기대하면서 뭔가 확실한 오히려 그러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에서 역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물밑 작업이라든지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 탑다운 방식의 지도자 간의 어떤 결단으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좀 더 이번 건은 결렬됐지만 다음 건에 좀 더 크게 네. 통 크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부연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는 시간이 많다, 시간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기대 수준을 낮추는 그런 발언들을 어제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한 열매 선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얻을 정치적 그런 곤경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오늘 좀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변 핵시설에다가 우량음, 핵 리스트,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다. 김정은 네. 위원장한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추가로 주지 않았다.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네, 지금 이규진 보도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시간은 급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직 한반도 평화의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불씨가 살아있고도 아주 큰 불씨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창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치보다 조금 우리가 좀 실망감은 있지만 네.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물론 이제 분위기도 고조됐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돼.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거든요. 나는 지금의 핵실험과 핵실험 중지와
선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계속 지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제 번영국으로 만드는 데서 도울 의지가 돼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 양 정상은 계속해서 친서 교환인지 물밑 교환은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비핵화라는 문제는 94년에 영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시작된 25년 된 위기거든요. 네. 그런 이 북한과 미국계는 전략적 불신.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게 25년간 켜켜이 쌓아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무자르듯이 이걸 신뢰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김정은과의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려고 항상 칭찬하고 서로 위해주고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 불신을 하나하나 전략적 신뢰로 바꾸고 있다는 데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불신은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그런 의견인데요. 지금 하노이 선언이 불발에 그쳐서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안타까움도 있고요. 제가 이틀 전에 개성공단 기업 협의회 신한용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금광산 관광 재개만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크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신한용 회장을 비롯해서 현대 아산 그룹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나 지금 상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불씨가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불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커진 상태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길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단계로 보이고 좀 전에 보도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노이 선언이 불발에 그쳤지만은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건설적인 회담이었다. 또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노이 선언이 불발돼서 이 회담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못을 박았죠. 그래서 네. 일부 전문가들은 하노이 선언이 유예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잠깐만요. 이규진 본부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면서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북미 관계, 해외 정책 빼고는 다 엉망이다. 네네. 저는 이런 표현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 우리 민주당 하면 어떤 정파적 이념에서 좀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민주당이 적어도 이 북한 문제에서는 완전히 정파적으로 물구뜯기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에도 힐러리 클린턴 어제 김정은 만나러 올 때 돼지 얼굴에 립스틱 바르는 거다. 트럼프가 하는 네. 짓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일부 아까 버니 샌더스라든지 일부 의식 있거나 정파적 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서도 얼마 전에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의식 있는 의원들이 모두 합해서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미국에도 그런 양심 있고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는 거 좀 알려주고 네. 싶습니다. 좀 전에 샌더스 의원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한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하고는 이제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네네. 네,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보면은 하나는 문재인 운전자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작년에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네. 잘 안 될 뻔 하다가 그러다가 5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네.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죠. 네.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이번에도 지금 양쪽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접점을 섞지 네. 못하는 그런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런 그 한계가 지금 노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을 거중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운전자론이 재부각될 수밖에 없다.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그 대북 제재가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KDI 분석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다. 작년에 대중 수출액이 87%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베이징을 거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중국 쪽의 의존을 또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제 제재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하노이 선언이 불발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이것이 이제 향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더 거중 역할, 좀 더 다시 표현하면 운전자론, 촉진자론, 한반도 평화 촉진자론의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제 더 절실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서로의 접점, 서로의 카드를 까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좀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히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비공식적인 물밑 접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말했듯이 우리를 경역 카드로 써달라.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해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가는 건 안 되거든요. 네. 사람은 가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다시 김정은 그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좀 더 덧붙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옵션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주요 이렇게 논점 내지는 네.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큰 것들 때문에 네. 이 두 사안이 묻혀 있어서 네. 오히려 이것을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진 보도본부장과 이병관 보도국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중소기업 중앙회장, 소위 중통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리를 두고 5명의 후보들의 치열했던 레이스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접전 끝에 김기문 JST나 회장이 당선됐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과제도 남겼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김기문 JST나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188표를 받고 최종 결선 투표에서 296표를 받아 이재한 후보를 제쳤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제 화합으로 뭉쳐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루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쳐서 우리 내일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지금 굉장히 이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해서 다시 화합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로 지난 23,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당선인 김 회장.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품 수수 혐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자리를 떴고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네,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아니 기자가 수사하냐? 중기중앙회장은 350만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의 고정 멤버입니다. 회장에게는 4년 임기 동안 중기중앙회의 인사권과 연 288억 원의 예산권이 주어지며 특히 경제 5단체 중 유일하게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장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중소기업 진흥. 새롭게 선출된 김 회장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 중소기업인들을 대변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준기중앙회장 선거 현장에서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습니다.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뒤 올해는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이미 예견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가 금리 동결을 점쳤습니다. 이들은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4월 금통위로 넘어갑니다. 한은이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으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 시장에는 방향 전환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나아지고 연준도 금리 인상을 재개하면 한은도 한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26일에서 27일 의회에 출석해 당분간 금리 동결과 보유자산 축소 중단 계획 발표를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이 3월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1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동반 증가한 것은 석 달 만입니다. 하지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동향 지표는 기록적으로 악화했고 반도체 출하는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가며 경제 활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2019년 1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 증가는 3개월 만입니다. 전월과 비교한 전 산업 생산은 작년 10월 0.8% 증가한 뒤 11월에서 12월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반등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작년 10월에서 11월 2개월 연속 늘다 12월 0.2%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0개월 연속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주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떨어져 8개월 연속 각각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올해 경제정책 방향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3대 산업 분야별 혁신 대책과 수출 활력 대책 등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의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27일 삼부토건 관계자는 삼부토건에 지분이 있는 주체들이 아직 남아있어 갈등의 소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진 측과의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과 우진은 앞으로 토목과 건축사업 분야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찾고 진행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며 이에 더해 원자력발전소 폐로 사업의 공동 협력을 위한 비전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우진은 지난해 5월 삼부토건의 전 최대 주주인 DST 로봇과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삼부토건 지분과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임시주주총회에서 DST 로봇이 우진이 아닌 기존 경영진에 투표하며 삼부토건 인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진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삼부토건과 DST 로봇 측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피해를 고려해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우진과 우진의 삼부토건 지분 관리를 맡았던 JC 파트너스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에서 내려왔고 삼부토건 지분율을 줄였음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삼부토건은 28일 영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5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벤처캐피털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0년까지 운용자산 1조 원, 2022년까지 영업이익 5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3월 15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지난 1999년 설립됐습니다. 기존 벤처캐피털이 투자조합 관리 보수와 성과 보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자기자본, 이른바 고유 계정을 활용한 투자를 병행하며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응석 대표는 전략적 고유 계정 투자를 통해 투자를 받는 기업의 기업 가치 상승이 자기 자본 확대로 직결될 뿐 아니라 투자 기간에 제약이 없어 유망 기업을 통한 투자 수익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2005년 이후 총 26개의 펀드를 결성했고 현재 15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유통, 소비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펀드 규모를 300억 원 내외로 제한해 투자 회전율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운용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룹사 간 시너지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김 대표는 미래에셋 대우와 자산 운용은 물론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생명 등 그룹사 전체가 힘을 모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유일하게 1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234억 원입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450만 주이며 공모 예정가는 3,700원에서 4,500원입니다. 오는 3월 7일에서 8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3일절인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낮 기온 13도, 대전과 광주는 14도, 부산은 16도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따뜻한데 내일도 공기가 아쉽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해 답답하겠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효습도 25%에서 35%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춘천과 대전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낮 기온 11도, 강릉 13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3도 선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이 비 또는 눈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